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요즘 화제인 AI를 구동하는 그 엄청난 성능이 어떻게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칩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작은 공간에 어떻게 그 수십억 개나 되는 부품을 다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답은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패턴을 새기는 기술인데요. 바로 이 기술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최첨단 전자기기를 가능하게 만든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포토리소그래피가 대체 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공정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까다로운 품질 관리가 필요한지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반도체 칩의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좋아진다는 유명한 무어의 법칙 있잖아요. 바로 그 무어의 법칙을 현실로 만들어준 기술, 그 엔진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이 기술은 이름 자체에 아주 재미있는 힌트가 숨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포토는 빛, 리소는 돌, 그래피는 쓴다는 뜻이거든요. 합쳐보면 뭐죠? 맞습니다. 빛으로 돌 위에 쓴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빛을 펜처럼 사용해서 실리콘 웨이퍼라는 돌 위에 회로라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인 셈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옛날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던 걸 떠올리면 아주 쉬워요. 회로도가 새겨진 마스크라는 게 사진기의 필름 원판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포토레지스트라는 빛에 반응하는 액체가 발린 웨이퍼가 바로 이나지인 셈이죠. 자외선으로 찰칵하고 빛이 쬐어준 다음에 현상액으로 싹 씻어내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리가 정말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과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5가지 핵심 단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정 얘기를 하기 전에 작업 환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모든 작업은 먼지 한 톨도 용납되지 않는 클린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조명이 온통 노란색일까요? 그건 바로 감광액, 즉 포토레지스트가 짧은 파장의 빛, 예를 들면 자외선이나 파란빛에 반응해서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빛들을 싹 차단해주는 노란 조명 아래에서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단계 공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프라임입니다. 웨이퍼 표면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 HMDS 같은 접착 촉진제를 발라서 포토레지스트가 착 달라붙게 준비하는 과정이죠. 다음은 코팅과 베이크. 액체 상태의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딱 떨어뜨리고 분당 수천 번씩 팽이처럼 고속 회전시켜서 아주 얇고 균일한 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구워서 안정시켜주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노광 단계입니다. 회로도가 그려진 마스크를 통과한 자외선 빛이 포토레지스트 위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그대로 새겨 넣는 거죠. 네 번째는 현상. 이제 TMAH 같은 화학 현상액으로 빛에 반응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싹 씻어내면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회로 패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드 베이크.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고온에서 단단하게 구워주는 거예요. 이제 이 패턴은 다음 공정인 식각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깎여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튼튼한 방어막, 즉 스텐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5단계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그 복잡한 칩이 완성되는 겁니다. 과정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나노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에서 하려면 정말 엄청난 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품질을 좌우하는 3가지 핵심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는 해상도입니다. 얼마나 더 작고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빛의 파장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극자회선, 즉 EUV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리고 아주 성능 좋은 렌즈를 사용하고요. 둘째, 레지스트 두께. 이건 정말 딜레마예요. 섬세한 그림을 그리려면 감광액이 얇아야 하는데 다음 공정인 식각 과정에서 튼튼하게 버티려면 또 두꺼워야 하거든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렬 정확도, 다른 말로 오버레이입니다. 수십 개의 층을 계속 쌓아 올리는데
아래층이랑 위층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겹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잡아내는 게 바로 반도체 기술력의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앞서 본 해상도, 두께, 정렬이라는 이 까다로운 기술적 과제들을 실제 반도체 공장, 즉 팹에서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성공적인 수율, 즉 양품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6가지 핵심 품질 변수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수율 관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CD, 즉 회로선 폭입니다. 설계도에 그려진 선의 굵기가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보는 거죠. 이게 다르면 전교적 특성이 틀어지거든요. 둘째, 오버레이의 정확도. 아래층과 위층의 회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렬됐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회로가 연결이 안 되니까 수율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셋째, PR 두께와 접착력. 감광액이 웨이퍼 전체에 걸쳐서 목표치인 2% 오차 이내로 아주 균일하게 발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노광량. 빛의 에너지가 일정해야만 회로선 폭도 균일하게 나오겠죠? 다섯째, 현상 조건. 현상액의 농도나 시간이 조금만 잘못돼도 패턴이 아예 사라져 버리거나 반대로 찌꺼기가 남아서 불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면 결함.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하나가 수백 개의 칩을 한 번에 못 쓰게 만드는 수율 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중 단 하나라도 놓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에서는 이 모든 변수들을 제어하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회로 선폭을 원자 단위로 재는 초정밀 현미경인 CDSIM이나 로봇이 자동으로 결함을 샅샅이 찾아내는 자동 광학 검사 AOI 같은 최첨단 계측 장비로 모든 단계를 검사하고 또 검사하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즉시 불량 패턴을 싹 지우고 재작업을 해서라도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바로 나노세계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으로 회로라는 아주 정교한 청사진을 웨이퍼 위에 한 층 한 층 새기는 거죠. 이 청사진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그 위에 지어질 반도체라는 건물의 성능과 안정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미세화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이고요.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 기술적인 성공은 해상도, 두께, 정렬이라는 3가지 요소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있고 결국 공장의 수율, 즉 생산성은 CD부터 결함까지 앞서 살펴본 6가지 품질 요소를 얼마나 완벽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제는 원자 몇 개 크기의 회로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연 빛으로 그리는 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 물리적인 한계에 정말로 부딪혔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의 반도체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